안녕하세요, 김한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아 K5의 모습이 공개됐죠. 이건 뭐 난리네요, 난리.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외관뿐이죠. 그것도 한 가지의 디자인뿐입니다. 실은 K5의 디자인은 이미 유출된 것만도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는 하이브리드 1.6, 2.0 이렇게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금 기아차가 공개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 보여? 볼륨감으로 보나 여기 쭉 뻗은 선으로 보나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산이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비율이 뭐 아주 잘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사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심지어 소나타하고 플랫폼이 같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싶을 정도로 쭉 늘려놓은 것처럼 정말 독특하게 보이는 거, 왜 이렇게 보이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뒷모양을 잘 보면요, 크롬 라인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게 쭉 이어져서 트렁크 라인 중간을 가로지르거든요. 양쪽 크롬 라인이 연결되는 디자인, 이런 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데요. 정작 이렇게 하고 나니까 트렁크 리드가 극단적으로 짧고 유리가 극단적으로 길어 보여요. 이렇게까지 유리가 긴 세단은 없죠. 이걸 실제로 보면 아주 특이한 느낌이 들겠죠. 정말로 해치백 같은 느낌. 그런데 사실은 세단이라는 거, 지금까지 이런 차는 없었던 거죠. 사실은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트렁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트렁크 중간에 크롬선을 지나가게 해서 착시 효과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리가 아니고 트렁크의 한 부분이에요. 크롬은 또 하나의 착시를 주는데요. 유리창 라인을 따라서 가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차체의 천장 라인, 차체의 외곽선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라인은 굵어지면서 마치 외곽선처럼 보이지만 실제 외곽선보다는 훨씬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백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윈도우 주변 크롬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고요. 크롬을 더 두껍게 입히고 있죠. 요소를 따지고 보면 사실 그냥 세단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상으로 보기엔 세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천장 전체와 뒷유리 그리고 트렁크 일부까지 검정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덩어리로 보이게 했는데 이거 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입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차를 뒤에서 봤을 때 아주 차가 길어 보이는 겁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차체가 굉장히 근육질로 보이게 했습니다. 캐릭터 라인을 두 개로 잡은 것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요즘 현대차와 기아차가 C필러 디자인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 C필러 디자인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패밀리 세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형태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이걸 말려 들어갔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벨트 라인 위쪽을 이렇게 말려 들어가도록 하고 아래쪽은 바깥으로 펼쳐놨죠. 말려 들어갔다 라고 하면 사실 와닿지 않으실 텐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포르쉐 같은 스포츠카처럼 팬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흔히 이 정도로 튀어나오면 종이컵도 올려놓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지샷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돼 있어요.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현대자동차들을 보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팬더가 좀 부풀어지는 추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튀어나와서 스포티하게 디자인하는 게 요즘 유행이니까 장차 여기가 밋밋한 차, 평범한 차를 타면 좀 심심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유행을 이렇게 만들면서 기존 차를 의도적으로 노후화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여튼 이 부분도 차가 길어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트렁크에서 나온 선이 필러에서 끊겨야 되는데 끊기지 않고 그 선을 그대로 이어서 뒷문짝 중간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측면을 보면 휠도 크고 차체도 낮아 보이고 당당해 보입니다. 차체가 낮아 보이게 하는 건 크롬 라인 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체 길이를 조금 늘리면서 비율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왜 예쁜지 모르겠는데 예쁜 거. 이런 게 잘 된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 18인치를 쓰고 있네요. 휠은 지금 투톤인데 검정색 부분은 지금 평소엔 보이지 않게 약간 가려져 있다가 은색 부분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5 스포크가 아닌가 싶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10개의 스포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휠이 퍼포먼스를 느끼게 하는 휠은 아니고요. 아마도 유출된 5스포크의 퍼포먼스 휠이 이 차에는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니까 측면에서 보면 주유구가 네모 반듯하네요. 디젤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죠? 유럽은 안 가는 건가요? 좀 아쉽네요. 네, 이제 전면부를 보면요. 요즘 현대차나 제네시스의 그릴 크기가 굉장히 커진 것 알고 계시죠? 아우디, 렉서스, BMW, 벤츠 할 거 없이 그릴 크기가 지금 뭐 업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거의 모든 브랜드가 그릴 크기를 마구 늘리고 있죠. 이게 커야지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스포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릴이 아름다운 거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아차는 그 반대로 디자인됐습니다. 그릴이 좀 작고 쭉 뻗어야 더 스포티하고 존재감이 생긴다는 생각인 거죠. 더구나 요즘 크롬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추세인데 K5는 아예 크롬을 전부 없앴어요. 좀 지나칠 정도인 게 단 한 군데도 크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이용했어요. 아니, 액센트에도 있던 크롬을 지금 다 뺀다고? 이거 뭔가 좀 원가 절감 쩌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모두 빛나면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 거잖아요. 어두운 부분은 확실하게 어둡게, 밝은 부분은 확실히 빛나게 해야 액센트가 살아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는 크롬이 없는 덕분에 차체 윤곽과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이 사진에서는 조명 때문에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점이 강조돼 보이냐면요. 이 DRL이 이것보다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이 DRL의 빛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릴, 요렇게 생긴 그릴을 비추게 되니까요. 밤에 보면 이 그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지금 보면 이 그릴도 여기 반짝반짝 하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2.0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내놓을 계획이니까 K5의 전면부를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디자인은 그릴이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는 게 인상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2.5 터보 안 내놓냐고요? 네, 2.5 터보도 나옵니다. 2.5 터보는 같은 시점에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소나타 2.5 터보는 참고로 내년 1월에 나오게 됩니다. DRL도 특이합니다. 여태 나온 모든 차 중에서 가장 특이한 DRL인데 그래도 받아들이기 꽤 쉬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면적이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날카롭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데 아마도 할로겐 램프를 다 포기하고 모든 차에 LED를 넣겠다 이런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차급이라면 낮은 가격 트림도 만들어야 될 텐데 기아차가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뒤쪽을 보면요. 두 가지 차가 떠오르죠. K7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셀토스도 떠오릅니다. 셀토스와 K7이 약간 믹스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니까 머플러가 듀얼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머플러 아닙니다. 이건 지금 머플러가 아니에요. 이건 머플러 스타일의 가니쉬입니다. 뻥 머플러? 네, 그런 겁니다. 머플러는 요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에요. 꽤 예쁘게 나오긴 했네요. 디퓨저 모양으로 밑에 가니쉬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화려한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에서 아껴놨던 크롬을 뒷부분에서 다 쓰네요. 보니까 다른 차들이 뻔하게 쓰는 부위에다가는 크롬을 안 넣고 남들이 전혀 쓰지 않는 부위에다 이렇게 크롬을 넣어서 독특한 개성을 표현했네요. 그래서 더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크롬을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차가 더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더 당당해 보이기도 하네요. 테일램프도 절취선 느낌이 나게 했는데 이거 이제 기아차의 아이덴티티로 느끼게 할 것 같아요. 테일램프가 가로로 일자로 이어진 자동차들이 꽤 있죠. 근데 이건 이제 특정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브랜드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아차는 이런 디자인으로 독특하게 만든 것 같은데 꽤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앞부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상대적으로 뒷부분은 심심한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차는 뒤가 앞부분만큼 화려한 걸 놓치지 않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너무 칭찬만 한 것 같네요.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요즘 디자인을 잘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는 푸조죠. 사실 푸조의 508을 보면 이 차하고 닮은 점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K5가 조금 더 큼직큼직한 이미지로 선이 크게 만들어졌다는 건 있는데
자신감에서 조금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선이 아주 흥미롭고 더 새롭고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차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고 좀 대담한 느낌이 조금 빠져서 약간 어정쩡한 채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뭔가 조립이 단단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억지스럽지가 않아요. 절제미를 잘 살리면서도 굉장히 화려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이거 디자인이 뭐 머스탱을 닮았다, 뭐 머슬카를 닮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형 세단이라는 차급은 유럽 시장에선 굉장히 어려워요. 주로 미국 시장에서 어필해야 되는데 미국 소비자들은 우리보다 조금씩 연령대도 낮고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이 좀 살아있는 소비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팔리는 토요타 캠리 굉장히 스포티하게 바뀌었거든요. 아,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기존 K5가 직선을 위주로 한 이전 아우디 같은 디자인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아우디도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조금 더 근육질로 좀 더 스포티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5를 살펴봤는데요. 기아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에 제대로 된 상품성의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이 제품, 이 자동차를 통해서 기아차가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